안녕하세요. SM에듀 한지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연산 공부할 건데요.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제곱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식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먼저 제곱근. 처음 보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제곱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몇 개의 숫자를 좀 나열해 볼 건데, 자, 어떤 숫자냐면, 제곱해서 무언가가 되는 그 숫자들을 나열해 볼 겁니다. 자, 먼저 1, 2, 3, 4 하면서 9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제곱해서 1 되는 수 생각할 수 있나요? 네, 1과 마이너스 1 두 개가 있죠? 자, 오늘은 편의상 양수인 값만 생각을 할게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양수 누가 있죠? 네, 2가 있죠.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3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알고 있나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수들도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표현 방법을 약속합니다. 어떻게 약속하냐? 이와 같은 기호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속에 2라고 써주면 아, 이걸 제곱하면 2가 되는구나 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자, 이때 이 기호를 우린 근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호. 그리고 이걸 읽어줄 때는 근호 2가 아니고요. 제곱근 2라고 읽어줄 거예요. 제곱근 2 또는 자, 이걸 루트 2라고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되는 게 루트 2면 제곱해서 3이 되는 건 뭘까요? 네, 루트 3 이와 같이 써주면 돼요. 제곱해서 5가 되는 건 루트 5, 제곱해서 6이 되는 건 루트 6, 7이 되는 건 루트 7, 8이 되는 건 루트 8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그 결과가 A가 된다면 제곱하기 전에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네, 루트를 가지고 와서 루트 A라고 이제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즉, 루트 A가 있을 때 그걸 제곱하면 A가 된다는 겁니다. 루트 2는 제곱해서 2가 됐죠? 루트 3은 제곱해서 3이 됐죠? 루트 5는 제곱해서 5가 됐죠? 이와 같이 루트 A는 제곱하면 그 결과가 A가 된다. 이와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써도 될까? 루트 4를 제곱하면 4가 된다고 해도 돼요? 근데 원래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2였는데, 그치? 아, 그러면 2와 루트 4는 같은 값이겠네. 자, 다시 3을 제곱하면 9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도 될까요? 루트 9는 제곱하면 9가 됩니다. 라고 써도 될까요? 자, 루트 9도 제곱하면 9, 3도 제곱하면 9. 결국 두 수는 같은 값입니다. 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성질을 정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요. 자, 루트 4는 근호 안에서 2의 제곱이 있는 거고 그 결과는 마치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결과가 2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호 안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있으면 그때는 이 수가 루트를 벗고 나옵니다.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서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되는 거고요. 그 결과는 그냥 자연수만 나오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자연수일 때만 되나요? 자,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 특이하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호 안에 어떤 걸 생각해 볼 거냐면 9분의 1 같은 걸 생각해 볼 거예요. 자,
9분의 1은 3분의 1의 전체 제곱처럼 봐도 될까요? 자, 이때도 다시 이렇게 둘이 없어지면서 3분의 1 이와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굳이 자연수가 아니어도 근호 안에 어떤 양수의 제곱이 있으면 그때는 그냥 없어지면서 자기 자신만 나올 수 있군요. 이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여기선 반드시 A가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3-1 공부할 때 깊은 얘기까지 들으시면 될 거고요. 우선 오늘은 이 정도의 얘기만 가지고서도 우리 연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정말로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프린트 다 가지고 있지요. 자, 계산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제곱근을 가지고 있는, 즉 근호를 가지고 있는 그 수들을 곱셈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선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 근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곱셈이 되어 있으면, 자, 여기 곱셈 기호 생략됐어요. 곱셈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근호 안에서 두 값을 곱해줄 수 있습니다. 만일 근호를 안 가지고 있는 것과 근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열심히 곱셈이 되어 있으면 근호 안 가지고 있는 것끼리 먼저 곱셈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m과 n을 가지고 먼저 곱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곱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칙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몇 가지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봅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모두 더하고 싶어요. 네, 네모 채우면 되는 거죠. 자, 근호 안에 두 개의 수가 있어요. 곱셈하고 싶으면 크게 근호 씌워놓고 그 속에서 2 곱하기 7, 즉 루트 14가 되는 겁니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7 더하기 14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볼게요. 3번도 한번 봅시다. 아무 표시가 없으면 가운데는 곱셈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이 수는 자, 근호 안에서 3 곱하기 12 해도 되죠. 루트 36인가요? 자, 36은 조금 특이한 수네요. 어떤 수죠? 네,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죠. 결국 간단히 쓸 때는요. 제곱과 근호를 없애면서 6, 2와 같이 간단히 할 수 있죠. 자, 뒤쪽 문제 조금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만약에 근호 안에 제곱인 어떤 수가 있으면 근호 밖으로 꺼낼 수 있대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앞에서 봤던 거. 근호 안에 2의 제곱이 있으면 그냥 2가 됐죠. 자, 하나 더. 근호 안에 2의 제곱 곱하기 3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는 근호 안에 있는 숫자끼리 근호 안에서 곱셈할 수 있었지. 그러면 다시 이걸 바꿔서 2의 제곱과 루트 3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는 얘가 없어지면서 그냥 2 루트 3이 됩니다. 마치 뭐처럼 보여요? 근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제곱을 떼고 자기 자신이 근호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호 안에 제곱인 수가 있을 때는 제곱 떼고 근호 밖으로 나오면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지요? 자, 6번 가지고 직접 문제를 봅시다. 자, 320의 근호가 씌워져 있네요. 그 수를 최대한 밖으로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320 속에는 어떤 제곱수가 있는지 볼 거예요.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자, 320은 조금 크게 해봅시다. 16 곱하기 20이고요. 얘는 16 곱하기 4 곱하기 5예요. 지금 잘 보면 선생님이 제곱수들 위주로 이렇게 찾아낸 거 보일 거예요. 그러면 루트 320은 루트 16, 4, 5. 그런데 이건 자 16이니까 4의 제곱, 4니까 2의 제곱, 그 다음 5가 있는 거고요. 근호 안에 제곱수가 있을 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결국 4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5. 간단하게 쓸 때는 8 루트 5. 이와 같이 계산해 주는 거예요. 방법 알겠죠? 자,
우리는 근호 안에 제곱수가 있을 때 그걸 꺼낼 수 있었다면 다시 안으로 넣을 수도 있어야 돼요. 자, 밖에 있는 a는 어떻게 해서 밖으로 나왔을까? 사실 근호 안에 a 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넣을 때는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제곱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9번 같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지금 루트가 있는 수, 루트가 없는 수 마구마구 섞여 있는데 작은 수부터 한번 적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모든 수들을 다 근호 안에 넣을게요. 5는 근호 안에 들어갈 땐 5의 제곱이 되겠죠. 자, 2는 근호 안에 들어가면서 2의 제곱 4가 될 거예요. 4, 6, 24. 루트 20은 그냥 놔두고요. 또 4는 들어가면 16이 될 거예요. 16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루트 32가 되겠죠. 루트 26은 그냥 있어요. 자, 이제 근호를 쓰고 있는 숫자들끼리 대소 비교를 할 때는 그냥 큰 수가 큰 수예요. 자, 근호 안에 있는 숫자 볼게요. 32가 가장 크죠? 얘가 가장 큰 수예요. 그 다음은 26, 그 다음은 25, 그 다음은 24, 그 다음은 20이죠? 근호 안에 있는 숫자끼리만 비교해도 충분합니다. 결국 작은 수부터 나열해보면 루트 20, 그 다음 루트 24, 그 다음 루트 25, 그 다음 루트 26, 제일 큰 수 32. 이때 세 번째에 오는 수요. 하나, 둘, 세 번째니까 25인데요. 자, 루트 25는 우리가 바꾼 형태고요. 원래 있었던 형태는 무엇입니까? 네, 처음엔 5였어요. 답을 써줄 때는 처음 형태 5라고 써주는 게 좋겠죠. 자, 조금 더 연습할게요. 10번입니다. 루트 128을 이와 같이 바꾸고 싶어요. 4 루트 5는 이와 같이 바꾸고 싶어요. 근호 안에 있는 수 중에 나올 수 있는 거 최대한 꺼내고 싶은 거고요. 4는 근호 안으로 다 넣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넣는다고 할까요? 자, 그러면 128 소인수분해하는 것부터 갑시다. 128은 2 곱하기 64가 될 거예요. 64는 8의 제곱이죠? 루트 128은 루트 2 곱하기 8제곱이고요. 자, 8제곱은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루트 2는 못 나와요. 결국 a는 8. 자, 그 다음 4 루트 5예요. 4는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 4라고 들어갈까요? 4제곱이라고 들어갈까요? 4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자, 결국 이 값은 얼마예요? 루트 80 맞습니까? 네, b는 80이 되는 거죠. a 플러스 b의 값이요. 두 값 더해주면 88. 계산 끝났네요. 자, 14번 가지고 또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나눗셈인데, 자, 나눗셈은 우리 곱셈의 역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계산합니다. 루트 20분의 루트 45가 있고요. 조금 글씨 크게 쓸까요? 루트 20분의 루트 45가 있고요. 자, 나눗셈이니까 곱하기 역수, 곱하기 역수, 그치? 자, 그러고 나면 이 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건 전부 다 근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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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호가 있을 때는요. 전부 다 근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속에서 20분의 45 곱하기 9분의 12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약분하면 되죠. 자, 약분할까요? 20과 120 약분하면 6, 9, 45 약분하면 5. 결국 얼마예요? 5, 6, 30. 루트 30. 결국 A의 값은 30입니다. 아, 곱셈을 할 때도 근호 안에서 했으면 나눗셈을 할 때도 근호 안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구나. 그쵸? 자, 이 나눗셈과 관련된 얘기 중에, 즉 분수꼴과 관련된 얘기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분모의 유리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분모의 유리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분수 형태에서
분모에 이렇게 제곱근 표현이 있는 거, 즉 루트 표현이 있는 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는 분모에는 루트가 없었으면 좋겠대요. 선생님 저는 괜찮은데요? 그런데 이건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루트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자, 우리는요, 루트가 있을 땐 그걸 제곱하면,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죠. 이렇게요. 제곱의 아이디어를 쓰면 되는구나. 그러면 분모에 루트가 있을 때는 똑같은 거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네요. 자, 그런데 분모에만 무언가 하나 곱하면 분수의 값이 달라지죠. 곱할 땐 분모 분자에 똑같이 사이좋게 공평하게 곱해줘야 됩니다. 그 결과를 써주자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갈 거예요. 18번 봅시다. 자,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분모에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건 분모에 루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기로 했죠? 똑같은 값을 하나씩 곱해주기로 했어요. 자, 루트 5분의 루트 3이 있을 때 똑같은 값을 곱합시다. 자, 우리는 분모에 있는 루트를 없애고 싶으니까 분모에 있는 그 값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자, 분모는 루트 5를 2번 곱한 거지. 2번 곱한 걸 우리는 루트 5의 제곱이라고 쓰죠. 자, 우리 루트 5의 제곱은 뭐가 될까요? 네, 그냥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분자. 루트 3과 루트 5를 곱했죠. 그러면 근호 안에서 한꺼번에 곱해도 되죠. 결국 얼마예요? 루트 15가 되는 거죠. 자, 이게 A 루트 15예요. 그럼 A의 값은 얼마예요? 5분의 1, 그쵸? 자, 두 번째 거 다시. 루트 60분의 15. 자, 얘는 루트 60을 위아래 곱해도 되지만 근호 안에 있는 값이 뭔가 너무 커요. 일단 이 값을 조금 살펴볼게요. 혹시 제곱수가 들어있진 않은지. 자, 60을 소인수분해 하다 보니까 얘는 4 곱하기 15가 보입니다. 즉 4는 2의 제곱이니까 2가 밖으로 나오면서 루트 15 분의 15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이제 2는 근호가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루트 15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뭐 할까요? 분자 분모에 똑같은 값을 곱해주고 싶은 거죠. 얼마 곱해주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루트 15만 곱해주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루트 15가 2개 곱해졌네요. 루트 15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결과는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죠. 그러면 이 결과는 2 곱하기 15분의 15 곱하기 루트 15. 자, 여기에서 15가 약분되는 거 보이죠? 다시 계산해보면 2분의 루트 15가 될 거예요. 즉, B의 값은 얼마입니까? 네, 형태 맞추어 봤더니 B의 값은 15가 되겠죠? 자, 이러한 유리수 A와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A, B 구했으니까 곱한 값을 답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21번, 24번 가지고 조금 더 연습할게요. 아직은 계산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자, 21번 다시 분모를 유리화하고 싶었습니다. 자, 누굴 없애고 싶었을까요? 3? 아니지. 루트 6을 없애고 싶었죠? 자, 루트 6을 없애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무엇을 곱하고 싶었어요? 루트 A 곱할까요? 아니죠. 루트 6을 한 번씩 곱해주고 싶은 거죠. 자, 분자와 분모에 루트 6을 한 번씩 곱해줄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그냥 6이죠. 2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6, 6A라고 쓸 수 있죠? 자, 약분되는 거 약분합시다. 2, 3, 6이고요. 약분한 결과 9분의 루트 6A. 근데 그게 9분의 2 루트 6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보자. 9분의 똑같죠? 얘가 9분의 2 루트 6이 되려면 자, 여기에 지금 모든 수가 근호 안에 있으니까 얘도 모든 수가 근호 안에 들어가서 비교되면 좋겠네요. 자, 이 루트 6만 볼게요. 근호 안에 넣으면 2의 제곱 곱하기 6, 즉 24가 되는 거고요. 그게 뭐랑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루트 6a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a의 값이 얼마죠? 4가 되면 됩니까? 조금씩 이제 방법을 알 것 같아요. 자, 24번입니다.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고 싶어요. 자, 나눗셈과 곱셈이 섞여 있는데 괜찮아요.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니까, 그치? 자, 한번 써봅시다. 2 루트 6 곱하기 역수 3 루트 3 분의 1 곱하기 루트 2 분의 3입니다. 자, 이 계산에서는 뭐 할 수 있냐? 우리 이거 생각할 거예요. 저 앞에서 근호를 포함한 곱셈을 할 땐 근호 밖에 있는 것들끼리 먼저 계산하고 근호 안에 있는 것들끼리 따로 계산하자 했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3분의 3 약분하고 나서 근호 밖에 2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 분모에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2, 분자에는 루트 6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자, 얘는 2에다가 분모는 3 곱하기 6이 될 거고 분자는 그냥 루트 6이죠. 자,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 똑같은 루트 6이니까 형태가 똑같으니까 약분이 이렇게 돼요. 신기하다, 그치? 그러고 나면 계산 결과는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덧셈과 뺄셈으로 넘어갑니다. 자, 덧셈 뺄셈은 동류항의 계산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2a 플러스 3a 마이너스 7a 같은 거 있었으면 이거는 전부 다 a네요. 그러면 동류항이니까 2 플러스 3 마이너스 7a라고 써도 괜찮아요 했었죠. 즉 마이너스 2a 했었어요. 여기에서 a 대신에 이제 루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2 루트 5, 3 루트 5, 마이너스 7 루트 5. 루트 5, 루트 5, 루트 5 똑같은 거네. 그러면 2 플러스 3 마이너스 7 루트 5. 계산 결과 마이너스 2 루트 5. 문자로 쓰던 게 루트가 쓰여지는 그 정도의 차이구나. 그러면 누가 동류항인지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27번. 자, 루트 2, 루트 2, 루트 2가 똑같이 있습니다. 문자처럼 생각하면 루트 2가 하나, 4개, A개, 루트 2, 그쵸? 결국 마이너스 3 플러스 A 루트 2인데 그게 5 루트 2예요. 앞쪽에 계수 역할 하는 녀석들만 보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5가 되는 겁니다. 즉 A는 8, 할 수 있겠다. 자, 29번. 자, 여기에는 루트 3과 루트 5가 섞여 있어요. 이때는요, 루트 3끼리 동류항으로 보는 거고요. 루트 5끼리 동류항으로 보는 겁니다. 자, 먼저 루트 3으로 있는 거요. 3 마이너스 4 루트 3. 루트 5는요, 5 더하기 2 루트 5. 즉 마이너스 1 루트 3. 이런 생략하죠. 플러스 7 루트 5. 그러면 답의 형태와 비교할 수 있겠죠.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B는 얼마예요? 7이죠. A 플러스 B는 6이 되는 거예요. 덧셈 뺄셈 별로 어렵지 않죠? 자, 32번. 선생님 얘는 그러면 동류항이 하나도 없나요? 근데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좀 큰데요. 그러면 제곱수 누가 나올 수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72부터 소인수 분해해서 봅시다. 72는 2 곱하기 36. 그런데 36은 6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네, 소인수 분해 끝까지 하지 않아도 제곱수 찾으면 되는 겁니다. 또 32도요. 32는 2 곱하기 16. 이건 2 곱하기 4의 제곱이죠. 50은요. 2 곱하기 25. 즉 2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들을 이용하면 자, 처음에 주어져 있는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근호 씌워주면 6 루트 2, 4 루트 2, 5 루트 2가 되는 거 맞아요? 부호까지 맞춰줬죠? 자, 똑같이 루트 2예요. 6, 4, 마이너스 5 한꺼번에 루트 2.
계산 결과는요, 5 루트 2가 되겠죠. a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있는 35번 가지고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자, 여기에도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달라요 하기 전에 혹시 제곱수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12는 3 곱하기 2의 제곱이에요. 27은 3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자, 이 결과를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정리합시다. 그러면 루트 12는 2, 루트 3, 루트 a는 그냥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3, 루트 3. 그 결과가 3 루트 3입니다. 방정식 풀듯이 해야 되겠네요. 자, 먼저 눈에 보이는 동류항 2개 있어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a, 루트 a네요. 플러스 루트 a가 3 루트 3. 자, 루트 a만 남기고 이항시킬까요? 자, 마이너스 루트 3을 이항하면 플러스 루트 3. 결국 4 루트 3. 그런데 지금 우리 좌변은 그냥 근호 안에 모든 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형태 바꿔줍니다. 4가 근호 안에 들어갈 땐 제곱이 되어서 들어가요. 결국 얼마가 되죠? 루트 48이죠. a의 값이 얼마입니까? 옳지. 48. 좋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조금 복잡한 계산까지 하고 싶습니다. 37번입니다. 자, 37번. 근호 안에 조금 큰 수가 있을 때는 이 수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자고 했어요. 자, 50은 2 곱하기 25, 즉 2 곱하기 5의 제곱. 그러면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5 루트 2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이게 중요해요. 자,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그치, 부호 안 바뀌는 거고. 루트 3은 제곱하면 뭐가 되지? 3이 돼요.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우린 지금 분수에서 분모에 루트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죠? 루트 2 하나씩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앞에 5 루트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분모 계산합니다. 2 분의 10 루트 2. 맞아요. 약분 가능해요. 약분까지 해주면 5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근데 보니까 5 루트 2, 5 루트 2 두 개 뺐으면 돼서 없어지죠. 계산 결과 얼마만 남았어요? 마이너스 3만 남았습니까? 자, 39번 가지고 또 연습할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잡혀요? 자, A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건 뭘 하라는 걸까? A하고 B한테 대입해 볼까요? 자, 루트 3에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에 루트 5 플러스 루트 3. A, B 대신에 각각의 식을 대입을 해줬어요. 그치?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루트가 있어도 문자식하고 똑같이 전개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전개하는 거. 자, 전개해봅니다. 루트 3, 루트 5 만나면 얼마 되죠? 루트 3, 5, 15. 그치? 루트 3과 루트 3이 곱해집니다. 그러면 루트 3의 제곱이죠. 뭐라고 쓸 거예요? 빼기 3.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전개하면 루트 5와 루트 5가 만납니다. 얼마라고 쓸 거예요? 5에다가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루트 1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풀 곱쓸까요? 루트 1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15. 같은 값 두 개 없어지면서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8 계산 끝.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이제 분모 유리화할 때도 분자가 조금 복잡하면 똑같이 전개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문제 가지고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세요. 42번. 자, 이 분수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라고요? 물론 분수가 복잡해서 다 싫긴 한데 분모에 지금 루트가 있는 게 제일 싫다고. 그러면 분자 분모에 무엇을 곱해주고 싶어요? 그치, 루트 1을 곱해줍니다. 분자에 곱할 땐 전체한테 곱해주고 싶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정리될 거냐면 분모 3 곱하기 루트 2의 제곱이에요. 이제 한꺼번에 써도 될까요? 3 곱하기 2. 자, 분자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루트 2가 두 개 만나서 2가 될 거고요.
루트 2와 루트 3이 만나서 루트 6이 될 거예요. 그쵸? 답을 쓸 때는 6분의 2 마이너스 루트 6이에요. 근데 그걸 얘는 이와 같이 덧셈꼴로 쓰고 싶대요. 각각을 쪼개서 쓰고 싶다는 뜻이에요.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1 루트 6 이와 같이 쓰고 싶다는 뜻입니다. 물론 약분도 하고 싶은 거고요. 그치? 우리 너희들 이렇게 쪼개서 쓰는 건 쓸 수 있어요. 자, 결국 x가 얼마예요? 네, x는 3분의 1입니다. y가 얼마예요? y는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그 두 수의 값을 덧셈하면 이건 내가 덧셈 안 해줘도 되겠다. 자, 그 다음 44번. 자,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씁시다. 오, 지금 얘는 루트 2로 시작했고 루트 6으로 시작했는데 루트 3분의로 끝났어. 먼저 이 분수를 좀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분모. 분모가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치, 유리화가 안 돼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첫 번째 분수는 루트 2 곱해줄게요. 첫 번째 분수는 루트 2 곱해줄게요. 두 번째 분수는 루트 6을 분자 분모에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다시 써볼까요? 자, 주어진 식은 첫 번째 분수는 2분의가 되겠고, 자, 차근차근 전개하면 2 루트 6 플러스 루트 12.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두 번째 것도요. 분모는 6분의, 자, 일단 찬찬히 전개해보면 3 루트 12 마이너스 2 루트 18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주어진 식을 좀 정리할 거예요. 여기 근호 안에 조금 큰 수가 있는 애들 있지? 얘네 정리합니다. 2 루트 6 플러스, 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맞아요? 그러면 제곱인수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2 루트 3이라고 써도 괜찮습니까? 자, 다시 12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제곱인수가 밖으로 나갈 땐 2가 되죠. 앞에 3이 있으니까 2, 3은 6 루트 3. 자, 다시. 자, 18도요. 3의 제곱 곱하기 2예요. 9, 2, 18, 그쵸? 그러면 3이 이렇게 혼자 나가면서 2 곱하기 3, 6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여기에서 각각을 쪼개서 생각하면 루트 6 플러스 루트 3, 또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 조심하세요. 마마가 있으니까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예요. 없어지면서 계산 결과 누구만 남아요? 루트 6 더하기 루트 2만 남아요. 그런데 이걸 누구랑 비교하고 싶어요? 오른쪽에 있는 값과 비교하고 싶어요.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오른쪽에 있는 얘도 똑같이 분모의 유리화해서 비교해야 되겠죠. 자,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을 다시 또 분자 분모에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씁시다. 그러면 준식의 좌변 우변이라고 하자. 준식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좌변 우변이라고 바꿀게요. 좌변과 우변. 자, 우변은 루트 3 두 개 곱해졌으니까 그냥 3이 되는 거고요. 그치? 자, 그 다음 분자 이렇게 전개할 거예요. 전개하면 루트 18, 그 다음 네모안의 수를 모르니까 그냥 a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a 루트 6이 되겠죠. a 루트 6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자, 얘는 3분의, 자, 아까 루트 18 바꿨어요. 뭐 됐죠? 3 루트 2가 됐죠? 더하기 a 루트 6이죠. 조각조각 쓰면 자, 루트 2 더하기, 여기는 약분 안 되니까 그냥 쓰네요. 3분의 a 루트 6. 자, 이제 양쪽 비교합니다. 루트 2, 루트 2 똑같이 있죠? 그러면 루트 6, 3분의 a 루트 6. 둘이 똑같아야 되죠? 자, 루트 6이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1이 곱해져 있다는 뜻. 그러면 3분의 a의 값이 얼마가 되고 싶은 거? 1 되고 싶은 거. 우와, 결국 a의 값이 얼마예요? 네, a의 값이 3이 되겠네요. 그쵸?
이와 같이 복잡한 계산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47번 가지고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자, 나눗셈과 뺄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나눗셈 먼저 하고 뺄셈 나중에 해야 되네. 순서 지켜야 되죠. 루트 14 마이너스 2 루트 7 곱하기 루트 2 분의 1입니다. 루트 14 마이너스. 자,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든다고요? 네, 분모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에 분자 분모에 루트 2 곱해줘서 2 루트 7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먼저 이렇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꿨으니까 약분 먼저 하고요. 결국 루트 14 마이너스 루트 14가 되는 건가요? 우와, 계산했더니 얼마 됐어요? 0. 그치? 좋아. 이제 우리는 제곱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제곱근을 가지고 있는 근호를 가지고 있는 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문제들 차근차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